오늘 웹이나 맡은 제 소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주식회사 리드스팟에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경력은 주로 이제 그로스 해킹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C랩이나 뭐 관광공사, 뭐 MISC 이런 곳에서 초기 기업들,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외로 이제 키워드 기반 수요 예측 AI 엔진을 개발하고 네이버 SE 최적화 AI 클릭세이버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처럼 AI 관련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SA를 AI로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좀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의 컨텐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오늘 6가지 챕터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쇼핑 검색 광고가 왜 운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 그다음에 요 3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차별화가 되기 힘든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태블릿 케이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성과를 올렸던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입찰 전략을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조금이라도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제외 키워드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고수분들의 광고 계정을 열어보면은 서브 광고 그룹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환 키워드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거나 전환이 많이 되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플러스 스토어겠죠? 이제 플러스 스토어만 노출이 많이 되게 하는 그런 식의 광고 그룹을 세팅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해서 운영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회사나 커머스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라면 어느 회사나 세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입찰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를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에서 쇼핑 영역이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가 아무래도 쇼핑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쇼핑 검색 광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팅을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쇼핑 검색 광고의 주요 관리 방법은 한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CPC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관리를 하는 CPC 관리가 있을 테고요.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 그거를 세팅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효율이 많이 안 나오는 채널들을 제외 처리하는 노출 지면 관리 혹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지면만 따로 모아서 세팅을 할 수 있는 뭐 집중 관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제외 처리, 매출이 안 나오는 키워드 혹은 효율이 떨어지는 키워드를 제외 처리하는 제외 처리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확장 소재가 있어서 확장 소재 관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을 하신 다음에 이 CPC만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일부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CPC 관리도 종종 보면은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 계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실력이 있는 중수, 고수 이런 분들은 그냥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을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 분들도 혹은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 1인 셀러나 아니면 1인 마케터들 혹은 소규모 기업의 전체 과정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마케터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광고 계정이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받고 싶거나 혹은 잘 확인을 빨리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는 변경 이력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변경 이력 관리는 우리가 캠페인을 만들고 끄고 키고 입찰가를 변경을 하고 소재를 변경을 주고 확장 소재를 관리하고 이러한 우리가 네이버 광고 계정에 전체 어떠한 이력을 남긴 거를 다 히스토리를 알려주는 메뉴예요. 여기에서 최근 한 달치 정도를 다운을 받으셔서 이거를 GPT나 LLM에 넣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내가 운영 중인 네이버 광고의 운영 히스토리야. 이걸 확인해서
현재 운영 현황과 권장 사항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지금 다 GPT를 쓰고 계시겠지만 뭐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 한 요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경 이력에 대해서 어떤 캠페인은 어떻게 되고 있다, 어느 성과가 나오고 있다, 뭐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 LLM에다가 바로 관리가 잘 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안 되는, 방치되고 있거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줍니다. 뭐 방치되는 키워드가 있고 유령 키워드가 있고 일반 키워드 높은 전환 비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확실히 내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확인을 하시면서 점검을 하시면 내 계정의 운영 상태까지 점검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정에 대해서 네 가지 주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 계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LLM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서 드릴 말씀은 과연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네이버 SA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리드스팟이라는 회사, 그들이 만든 클릭세이버라는 회사들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들어갈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계정을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계정 특징을 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쇼핑 검색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구매 결정 직전의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서칭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광고죠. 물론 이제 관심사 특징을 통해서 뭐 매체나 뭐 키워드를 검색했던 이력이 있거나 뭐 컨텐츠를 통해 노출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칭을 통해서 광고가 노출이 된다. 즉 고객이 우리를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판매하는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면처럼 이 매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쇼핑 검색 광고를 검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딩이나 뭐 노출값, 잠재 고객 확보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바로 구매를 시킬 수 있는 접근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 전환을 향상시키는 전략인 거예요. 쇼핑 검색 광고는 확실한 유입이 담보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저렴한 CPC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소재를 크게 바꿀 수가 없어요. 메타 광고, 그러니까 DA 쪽 광고처럼 소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멋진 영상이나 어떠한 세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검색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 거기에 순위에 따라서 상위의 값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클릭을 받아서 구매 직전에 고객을 유입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보다 1등에 있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뭐 3, 4등에 있다고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로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CPC 값을 확보하는 것. 이게 쇼핑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남들보다 엄청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계정들은 크게 뭐 V1, V2 뭐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V2와 V1 모델만 하더라도 히스토리 한 달 동안의 입찰이나 뭐 소재 변경 히스토리를 뽑아내면은 9천 건이 넘게 돼 있어요. 그 변경 이력 관리가 최대 9,900건까지인가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300번 이상의 어떤 액션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디테일하게 하면 당연히 성과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수작업으로 조금 고되지만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쇼핑 검색 광고는 한번 세팅을 하면 뭐 1등 아니면 3등 가격을 설정을 하고 크게 변경을 하지 않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변경을 하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쇼핑 검색 광고에 한 3등 정도 노출되면 알아서 성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하면은 쇼핑 검색 광고는 즉각적으로 성과가 개선되는 광고 중에 하나예요. 다른 DA 광고들하고 다르게
단순히 계정 관리만을 통해서 성과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성과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관리를 해서 성과를 22%, 230% 로아스에서 292%까지 증가시킨 케이스예요. 그리고 요일 시간별 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운영하시는 계정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이 다 틀리잖아요. 그 예산 매출이 다 틀린데 똑똑한 마케터들은 그 예산에 맞게 일별 예산을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도 CPC가 다 틀려지는데 좀 이따 이제 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에 맞춰서도 CPC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일별, 시간별 관리를 하면은 뭐 도입 1개월 전에 이 정도 성과였다가 도입 후에 한 달의 성과는 이제 25% 개선이 발생을 했고요. 전환 키워드만 따로 모아서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224%에서 558%로 로아스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로아스가 이 광고에 결정적으로 이제 크리티컬한 성과 KPI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광고는 매출이랑 수익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로아스를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래도 광고비를 합리적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라는 포인트에서 가장 설명이 간결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구매 전환 로하스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이 그 네 가지의 특징을 좀 믹스해서 특징을 보고 요런 장점이 있네. 요런 포인트는 좀 관리할 수 있겠네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낸 관리 방법이에요. 이 특징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의 독특한 특징은 상품 특성에 따라서 노출 키워드와 지면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출 키워드는 이제 상품의 상품명, 상품 설명, 그리고 광고명을 설정할 수가 있죠.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베이스로 연관 키워드들이 확장이 되면서 노출이 되는데요. 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셀렉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그냥 다 전체 지면을 세팅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쿠팡 광고보다는 좀 자유로워요. 썸네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쿠팡 광고보다는 이제 자유롭죠. 하지만 파워링크보다는 좀 제한적입니다. 좀 중간에 있는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세팅이 가능한 영역은 이제 기기를 선택을 할 수 있죠. PC냐 모바일이냐 거기에 따라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검색 지면이냐 추천 컨텐츠 지면이냐에 따라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검색 지면과 컨텐츠 지면에서 파트너 매체들을 제외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저희도 그거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썸네일이랑 상품명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자사몰에서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썸네일을 못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면 뭐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시즌이나 이런 특수한 이벤트에만 썸네일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광고로 노출되는 썸네일을 바꿀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상품 설명문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홍보 문구랑 쇼핑에 있는 리뷰 혹은 별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확장 소재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세팅이 뭐 좀 안 된다고 봐야 될 텐데 일부 가능한 영역은 키워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 광고가 뜨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100%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일부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일부만 할 수 있냐면 상품명을 거기에 맞춰서 바꾼다거나 혹은 이 제외 키워드를 넣어서 우리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만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외 키워드 기능은 최대 60개까지만 가능해요. 이제 별도로 활용한다면 그룹 기능까지 활용을 해서 좀 더 활용이 가능하지만 일단 60개까지만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네 가지 입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CPC 관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CPC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많은 마케터들이
이 CPC를 바꾸지 않습니다. 2등이나 3등, 저희 같은 경우도 3등 전략을 좀 많이 쓰는데요. 3등에 세팅을 해놓고 혹은 최소 노출 입찰가만 세팅을 해놓고 변경을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광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CPC를 자주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메타 광고나 어떤 알고리즘을 타는 광고는 이 CPC를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이나 어떠한 학습 단계가 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 계단, 강아지들이 침대 위로 올라가거나 소파 위로 올라가는 강아지 계단이 있어요. 그 강아지 계단이란 키워드에 광고주별, 여기 보시면은 광고주 한 명 있고, 두 명이 있고, 세 명, 뭐 네 명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강아지 계단이라는 키워드에 시간당 순위가 요거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요런 키워드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가 11시 한번 나타났다가 1시부터 다시 나타났다가 6시부터 꺼집니다.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CPC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가 등록이 되면은 CPC 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지 않으시지만 상위권에 있거나 이 쇼핑 검색 광고로 로아스를 극단으로 뽑아내시는 분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위만 지속하는 업체도 있지만 오전, 오후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에만 5위권을 유지하는 빈틈을 공략하는 형태의 입찰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처럼 입찰가 운영 방식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나에게 적합한 정도의 입찰가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뒤에 가면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요런 방식으로 CPC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는 몰랐는데 CPC를 이렇게 자주 바꾸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지면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지면 관리는 이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제외 키워드 관리와 더불어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꼭 해야 되는 방식인데요. PC 모바일의 기기 타겟팅이 가능하고 검색 지면, 추천 지면을 통해서 타겟팅이 일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운영하고 그 안에서도 노출되는 이런 매체명을 다 날려서 특정 서너 개의 매체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계정을 운영을 하면서 점차 줄여 가시면은 모르겠는데 기계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에 따라서 매체 성과가 정말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광고주는 당근에서 안 팔리는데 딱 하나의 광고주만 당근에서 팔리는 광고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런 어떤 가능성을 완전 처음부터 배제시키지 말고 일단은 한번 한 달가량 혹은 짧으면 아 우리는 너무 돈이 없고 그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광고를 돌리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체를 날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 로아스 610%가 나오는데요. 네이버 쇼핑 추천 같은 경우에는 100%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정말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는 네이버 쇼핑이랑 통합 검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달릴 수가 있을 텐데, 뭐 플러스 스토어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스토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구매를 하니까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품이라면 통합 검색이나 뭐 쇼핑 추천에서 성과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보수적 접근하신다는 분들이 검색지면 그러니까 여기랑 네이버 검색 포털 매체를 한 다음에 네이버 쇼핑만 딱 돌리지만 제품에 따라서 매체별로 다양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변경하는 것들도 하나의 운영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노출 키워드를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마케터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은 작업이에요. 만약에 광고 그룹이 뭐 한 5개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서 쭉 제휴 키워드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재, 그러니까 상품이 정말 많은 경우에는 뭐 200개, 300개까지도 확장이 되고
거기서 그룹을 또 확장시키면 더 늘어나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CPC 관리하기도 힘든데 제외 키워드까지 관리를 또 디테일하게 한다. 그건 좀 솔직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쇼핑 검색 광고에서 지금 당장 그러니까 효율을 관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노출되는 키워드를 셀렉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를 알려주고요. 검색어, 노출수, 클릭수, 총비용, 직접 전환율까지 바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보를 바로 알려줘서 바로 어떠한 키워드를 제외 처리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무서운 게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계정에서 한 3개월치 데이터를 뽑아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주 계정에서 처음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석 달 동안에 한 28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낭비가 됐어요. 제로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릭은 발생을 했는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키워드죠. 물론 이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280만 원을 완전 다 날린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키워드들이 롱테일 법칙 마냥 쌓이게 되면은 이 금액만큼 성과가 나오는 검색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아래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노출 키워드 설정은 정말 귀찮은 작업이지만 여기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손해가 자잘하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 소재 등록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에 약간의 어떤 효과들, 그러니까 빗금 효과라던가 원래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는 이 소재에 대한 제한이 엄청 셉니다. 하지만 광고로 등록을 할 때는 그 제한이 조금 약해져요. 판매에 따라서 뭐 한글이 못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글이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또 한글을 넣는 분들도 있죠. 어떤 방법을 써서. 하지만 확실히 이 가이드의 강도는 쇼핑 검색 광고에 소재를 넣을 때가 약합니다. 여기에 오른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오른쪽을 봐주시면 이렇게 썸네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광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주황색 빗금은 저희가 넣은 거고요. 요 페토라는 브랜드의 요 소재인데 요 소재랑 이 밑에 있는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제가 페토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슈퍼정립이나 강아지가 있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개념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 썸네일은 순위에 있어서 CTR을 확대하거나 떨어진 CTR을 복구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의 첫인상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 제품의 썸네일은 우리가 고객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바로 눈에 띄고 순위가 더 밑에 있다 하더라도 더 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확장 소재를 여기에 페토라는 회사는 되게 잘 넣었지만 이 밑에 있는 회사는 넣은 게 없죠. 뭐처럼 뭐 이지클린 레더로 세탁 없이 여기 특징을 되게 잘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소재와 확장 소재, 그러니까 썸네일과 확장 소재를 관리를 해 주시면은 순위가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구자보다 클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더 낮은 가격의 CPC로 고객을 끌고 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을 지금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 차별화가 없는 상품군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케이스, 핸드폰 액세서리 시장은 브랜딩이 되지 못한 그러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격 싸움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격 싸움으로 내려가면은 당연히 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CPC를 높게 세게 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간혹 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뷰를 많이 쌓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빨리 시장 어떠한 이 시장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업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배경은 쿠팡이 주력이고 스스는 스마트 스토어는 보조적인 판매 채널이었어요. 뭐 5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쇼핑 그룹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 마케터가 이걸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관리해야지, CS 관리해야지, 뭐 리뷰 관리해야지 하는데 그룹이 뭐 50개 이상인데 이것까지 다 하나하나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CPC를 올리거나 낮추는 관리 정도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KPI를 보면은 뭐 한 3개월 평균을 저희가 적어놨는데 970만 원 정도 하고 매출 전환액은 2,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이런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 업체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두 가지를 빨리 개선을 시켰습니다. 뭐냐면 이 시간대에 대한 접근이에요. 상품에 따라서 전환이 매우 낮은 요일이나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환이 낮고 효율이 낮은 구간은 노출에서 아예 제외 처리를 해버리는 방법이 상당히 좋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새벽 때는 클릭들이 발생하는데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클릭은 발생하는데 전환율이 다른 낮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라고 하시면 그냥 다 일괄 재해 처리를 해버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진 예산이 이 시장을 풀로 열어놔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 SA의 특징은 뭐냐면 살려고 들어온 사람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돈을 아껴서 차라리 메타 광고나 유튜브 광고처럼 DA를 통해서 영업사원을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네이버 SA는 이 범위와 영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아껴서 로아스를 키우고 매출을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그거를 다 관리할 수 없다. 당시 이 회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새벽대 시간은 다 전원 제외 처리, 오프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새벽대 타이밍이 전부 다 오프 처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9시까지 전부 다 오프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언제 뭐 우리는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유치원을 보내는 엄마들이 대상이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랑 아침 9시까지는 오프가 돼 있어야 되는데 10시부터 아이들이 돌아오는 낮 2시까지는 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아이가 왔으니까 엄마들이 이걸 볼 시간이 없으니까 광고를 꺼야 된다. 아이들이 자는 시간인 8시, 9시까지는 또 광고를 꺼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또 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껐다 켰다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효율을 더 극단으로 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룹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저희 계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샘플로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광고 그룹을 오후 1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9시부터 아침 9시 50분까지는 광고를 끄고 그리고 10시부터 10시 59분까지는 광고를 킵니다. 이런 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요때 예산을 넣으면 요 예산만큼 쓸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것처럼 매출이 안 나오는 효율이 극단 낮거나 시간 단위에서 제로 구간은 그냥 광고를 뭐 오프를 해버리시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산을 위아래로 조금씩 배분을 해서 시간 단위 예산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회사는 새벽 타임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향식 입찰 방식으로 최적의 CPC를 찾는 방법입니다. 하향식 입찰 방식이 뭐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2, 3일 단위로 혹은 하루 단위로 입찰가를 5에서 10%씩 꾸준히 하향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아스가 안정되는 구간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로아스를 설정을 하시고 CPC를 계속 변경을 하고 로아스를 체크를 하고 다시 CPC를 변경하는 방법인데요. 로아스 목표는 최근 30일 기준으로 20% 정도 향상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단 조금 개선을 해보는 거예요. 관리를 통해서 계정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눈에 데이터로 보여야지 운영하는 마케터 입장에서도 좀 파워풀한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혹은 팀 입장에서도 저렇게 개선을 하니까 진짜 성과가 좋아지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을 지원을 받던 시간을 지원을 받던 예산을 늘려주던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로하스를 좀 찾는 방법인데요. 로하스를 계속 변경을 해서 하시다 보면 이 로하스가 어느 정도 딱 개선이 되는 포인트가 잡혀요. 그런데 요거는 매일 상품에 대한 로하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혼자 계신 분들은 운영을 하기 좀 어려워요.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클로드 코드를 활용하신다면 네이버 SA에서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한 매크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매크로 제작을 의뢰하셔서 하향 입찰을 하는 이러한 매크로를 쓰셔도 되고요. 20개 정도 내가 소재를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향식 입찰 방법으로 적정 CPC를 찾고 일단 여기서 잡힌 다음에 예산의 변경을 하던 아니면 뭐 DA와 결합을 하던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CPC를 점점 낮춰가면서 가장 베스트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새벽대를 날리거나 아니면 시간별로 광고를 껐다 켰다 하는 이런 간단한 방법, 그리고 하향식 입찰 방식으로 적정 CPC, 그러니까 광고비 예산을 낭비를 안 하는 거죠. 보시면 구매 전화 매출액이 3개월 평균이 2,200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후에 평균이 2,98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이제 도입 3개월 차에는 매출이 3,3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로아스도 200%대에서 뭐 100%대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정 입찰 관리랑 재료 구간만 정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이 광고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매출을 2,200만 원에서 거의 1,100만 원 정도 올렸다라는 거는 정말로 관리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지금 내가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과를 올리는 데 점점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변경 이력 관리를 통해서 본인의 계정이 정말 관리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어떤 성과 개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쟁 강도에 따른 시간차 입찰 전략인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고난이도예요. 그리고 팀이나 어떤 회사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실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커머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예산을 감소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광고주들이 그렇지만 뭐 광고비를 30% 감액시키더라도 매출은 뭐 지켰으면 좋겠다. 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 회사는 앞부분에 있었던 적정 CPC 그리고 제외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운영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은 예산 감액률 대비 전환 매출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극세부화를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한 극세부화는 요일과 시간을 탈탈 털어서 거기서 나오는 빈틈을 공략을 하고 그 빈틈에서 나온 금액으로 더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매출 하락을 방어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고 계정을 열어보시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출액이 다 틀립니다. 요일별 매출 패턴은 분명히 존재해요. 월요일에 조금 있고 화요일에 엄청 크고 뭐 수목금 줄어들었다가 일요일 날 또 팍 올라오고 물론 이제 뭐 로켓을 하거나 직배송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요일별 그리고 크게는 월별도 매출 패턴이 있습니다. 월 초에 좀 나오고 월 말로 가다가 줄어들다가 25일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오는 뭐 이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이러한 것들이 되게 신기하게 광고비는 동일하게 세팅을 했는데 요일에 따라서 매출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매출 비중과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르게 배치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예산을 더 많이 넣어주고 매출이 안 나오는 구간에는 예산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줄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그냥 하루에 10만 원씩 광고비를 동일하게 그냥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맞나요? 아니겠죠. 똑똑한 광고주들이라면 뭐 이렇게 예산을 조금씩 빼고 넣고 해서 요 흐름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할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월요일 날 260만 원, 화요일 날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뭐 일요일 날은 예산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동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잘 터지는 곳에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수작업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게 첫 주를 하시면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달 혹은 두 달이 됐을 때 여기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걸 하지 않던 때와 효율 변화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요일별로 예산을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순위가 시간 단위로 막 변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 좀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씁니다. 요 맨 위에 있는 업체는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자금력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1등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1, 2등, 1, 2등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예산이 없는 상태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이런 회사들은 치고 빠지기를 많이 하죠. 시간 단위 CPC 관리라고 하시면 순위 유지 아니면 뭐 1등 유지 이렇게 고정픽 고정 관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CPA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커머스는 순위보다는 로어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우측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 시간 단위 판매량을 저희가 특정 회사의 것을 뽑아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 단위로 판매량이 틀립니다. 목요일은 뭐 완전 박살이 났지만 또 목금은 이제 안 팔리는 거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이제 월화수가 매출이 높고 토요일 조금 높았다가 금요일 좀 낮았다가 다시 월요일 높아진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1등, 2등, 3등을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때 돈을 좀 더 많이 쓰겠다, CPC를 좀 더 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런 재료 구간은 아예 광고를 안 돌려도 되겠죠?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안 돌리나요? 라고 하면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시간 단위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요일별, 시간별로 빈틈을 찾아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CPC를 쓰고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방법이고 담당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근데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네이버 SA 분야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솔직히 엄청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담당자가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면은 분명히 어떤 프로그램을 쓰실 텐데 이런 시간의 단위, 그다음에 요일의 단위까지 본인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혹은 거기에 따라서 입찰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름이 이제 다차원 보고서인데 다차원 보고서에서 시간 영역을 넣어서 매출 분석을 하시면 이런 그래프는 쉽게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예전에는 다 엑셀로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이제 주별, 뭐 시간별 그런 항목 넣어서 데이터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줘라고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회사 혹은 본인들의 계정이 이 시간 단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요일별로 정확히 예산 배분이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 뭐 변경 이력까지 뭐 확인해 보시다면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회사는 광고비를 3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1,600만 원에서 1,300만 원 단위로 쇼핑 검색만 광고비를 다운을 시켰는데요. 총 구매 전환 매출액이 이 기법을 이제 쓰면서 나온 건데, 매출액은 8.6%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로아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쇼공 광고의 효율화 핵심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퀄리티가 있는 트래픽을 낮은 가격에 확보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일과 시간 사이까지 사이사이를 살펴보면은 이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낮은 가격의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다 싹 긁어 온 거고요. 의외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쇼검을 운영하시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CPA 분야나 그 전통적으로 경쟁이 센 영역에서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핵심은 낮은 가격에 CPC로 효율 높은 트래픽을 가져왔고 그래서 성과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시도하다가 저게 될까?
시도 한번 해볼까라고 고민하셨던 포인트예요. 뭐냐면 성과가 좋은 그룹이 있어요. 성과가 좋은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을 확장을 시키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많이 확장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전환 키워드 혹은 전략 키워드만 노출이 되면 좋겠다.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주 분들이나 마케터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룹을 하나 세팅하는 거고요. 하나는 매체 집중 방법입니다. 플루스토어처럼 특정 매체만 노출되도록 예산을 몰아주는 이런 광고 그룹인데요. 여기는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전환 키워드에만 집중을 하는 형태로 세팅하는 방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팔리는 키워드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요. 특정 키워드가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이럴 때 전환 키워드에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노출되는 키워드를 다 찾아서 보시면은 거기서 진짜 극소수의 탐이 나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요리 간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막 들어오는 키워드들 중에서 대표 검색어는 노출수는 많은데 이제 전환 키워드로 일치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살려보자. 어떻게든지 성과를 좀 더 마지막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마지막 뭐 90%까지 확장을 시켰으면 마지막 10%를 더 추가로 올려보자라는 상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룹을 하나 만드는데 그룹 이름은 관리하기 편하도록 오리 간식 집중 그룹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여기는 오리간식 키워드를 집중 관리하는 그룹이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제 똑같은 상품을 소재로 넣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조회수 600 이상의 키워드는 오리간식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제외 처리를 걸어버렸습니다. 그게 저희들만의 룰로 잡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600 이상 조회가 되면은 이 키워드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리간식 키워드가 아니면 다 날립니다. 돼지 간식이나 뭐 소뼈 객검처럼 매출이 나오는 키워드 상관없어요. 오리 간식이 아니면 다 날려버려요. 뭐다? 조회수가 600 이상이 넘어가면.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한 60개를 날리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쇼핑 검색 광고는 돈을 써야 되고요. 어, 최대한 노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오리 간식 키워드와 조회수 600 이하의 키워드들이 자잘하게 쭉 남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룹을 좀 형성을 한 건데요. 뭐 제로 전환 키워드들이 있고 전환 키워드가 뭐 좀 있고 뭐 이렇게 비효율 키워드가 있으면 다 비중이 작아져요. 600개의 조회수가 넘은 키워드들을 다 날리면 그러면서 오리 간식의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오리 간식 키워드를 100% 오리 간식 키워드에만 돈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키워드를 다 제외하고 오리 간식에 최대한 돈이 많이 가는 광고 그룹을 운영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손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운영을 하신 다음에 이 계정의 어떤 효율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펌핑하는, 부스팅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그룹 있죠. 원래 그룹에서 오리 간식 키워드를 제외 처리해줘요. 두 개가 다 동시에 노출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성과가 좋은 키워드에 예산이 집중이 되면 성과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거는 매출 규모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 개념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확장 개념으로 쓰셔야 돼요. 저희가 실제로 광고주한테 제출했던 광고주의 모습 캡처본을 넣은 겁니다. 예산은 14만 9,800원, 14만 9,600원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썼고 분석 기간 한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로아스가 원래 매출 내던 그룹에서 244%였는데 558%까지 로아스가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도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매우 이례적으로 매출 사이즈까지 더 커졌는데 매출 규모는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메인으로 쓰시지 마시고 이제 어떤 서브 보조적인 역할을 쓰셔라. 대표 키워드, 다른 전환 키워드까지 모두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키워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 너무 이제 메인 키워드 우리가 이제 집중 키워드를 넣는 요 키워드가 너무 조회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0, 200, 300 그러면 그 그룹 자체는 노출이 안 됩니다. 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키워드를 한 100개를 선정해서 100개마다 이런 집중 그룹을 다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세분화하면은 첫 번째는 관리 리소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방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디테일하게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필터링을 세게 하면은 노출이 안 됩니다. 마치 옛날에 메타 광고에서 타겟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광고가 안 들어간 것처럼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로아스에서 성과가 나왔고 매출에도 성과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 키워드 형태로 세팅해 보시면 조금 더 부스팅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 쓰면 다 효율이 올라가나요? 뭐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나요?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광고만 잘해서 매출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흘러가는 구조들을 보면은 광고는 정말 트래픽을 끌고 오는 역할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 전체 이제 상품 프로세스, 판매 프로세스에서 썸네일 상세 페이지 리뷰 다음에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근데 이 앞단에 이 상품의 매출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이 구조가 안 잡혀 있으면 앞부분에 있는 세팅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로아스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시면 상품의 매력도나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나 리뷰, 가격 경쟁력 등등 종합적으로 내가 팔릴 수 있는 상품의 구조를 갖췄는지 이걸 먼저 보신 다음에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냐면 무조건 광고 하세요, 하세요. 뭐 이거 광고 세팅 아니면 뭐 광고 상품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상품은 화살촉, 썸네일 상세 페이지 리뷰는 화살개, 깃털은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고 깃털만 있다고 화살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앞부분이 잘 돼 있는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광고만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부분이 더 훨씬 더 잘 돼 있는지 보신 다음에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성과가 개선됐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이 부족한 팀 혹은 소규모 회사를 위한 기본 세팅을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PC 모바일은 무조건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구분 안 하고 가중치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PC 모바일은 상품에 따라서 입찰 단가도 틀리고 고객 성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분리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출 매체 중에서 네이버 매체로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컨텐츠 영역까지도 하지만 만약에 혼자서 운영을 하거나 한두 명의 정말 손이 너무나도 부족한 회사라면 검색지면에 네이버 매체만 일단 진행을 하시면서 제일 처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썸네일 확장 소재 모두 이제 틈틈이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요. 3위권 입찰한 다음에 하향 입찰 관리를 쳐 주시면서 적정 로아스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키워드 관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체크를 해 주세요. 요즘은 뭐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뭐 메타나 이런 데들은 점점 광고 과정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소재 싸움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하지만 네이버 SA는 정말 계정 관리 자체만으로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아가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